티셔츠 제작 공정 플로입니다. 준비 공정, 연단 재단 공정, 봉제 외주 공정, 다림질 완성 공정 순으로 제작됩니다. 강의 플랜입니다. 1강 준비 공정, 2강 봉제 공정, 3강 부가 공정, 4강 완성 공정, 5강 품질 관리 및 제품 검사, 6강 봉제 부자재 순으로 강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수강하시면 티셔츠 제작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셔츠 제작 제1강 준비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준비 사항에는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QC 샘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작업 지휘서, 이와 같이 샘플과 작업 지휘서를 기준해서 패턴을 제작하고, 그리고 그레이딩 패턴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입고 원단을 검수를 하고, 검수 원단에서 이상이 없으면 해단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및 그레이딩은 패턴을 형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패턴은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견본 제품과 작업 지휘서의 도식사항이나 사이즈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패턴이 있으면은 이 작업 지휘서의 어떤 도식사항 또는 제품 사이즈, 기타 주의사항 등이 이렇게 이제 있는 이 작업 지휘서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제작한 것을 실 사이즈대로 제작한 것을 데끼 패턴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봉제를 하기 위해서 시접을 준 패턴을 시접 패턴이라 합니다. 그래서 데끼 패턴에서 시접을 준 거는 약 한 0.5cm 정도의 시접을 줘서 시접 패턴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패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제작이 끝나면은 그레이딩 작업을 합니다. 그레이딩이라는 옷의 스몰, 미디움, 라지 각 사이즈별로 패턴을 다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레이딩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즈별로 그레이딩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그레이딩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검수 및 해단하게 됩니다. 입고 원단은 품질이 잘 들어왔는지, 또 색상이 잘 맞는지, 또는 이색은 안 나는지, 수량은 잘 맞게 들어왔는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업체에 발주할 때 품질과 색상은 잘 맞나 안 맞나, 그거는 이제 육안을 확인하면 되죠. 뭐 수량도 송장의 수량하고 실물이 잘 맞나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색은 원단이 롤로 감겨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직물 원단은 입고가 되면은 기계 검단을 합니다. 기계 검단을 하면은 뭐 결점이 있는지 뭐 색상이 잘 맞는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 저지 다이마루는 롤로 말리거나 아니면 겹어서 오기 때문에 기계 검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제 공장에서 작업 전에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색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우리가 원단이 이렇게 롤로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말려서 들어오든지 하면은 이 원단 자체를 보면은 이와 같이 처음과 끝 또는 좌우 뭐 이런 데가 색상이 맞는지, 그럼 우리가 봉제를 할 적에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뜨면은 이 부분이 이제 등판하고 이렇게 가서 연결을 할 적에 이 부분이 색상이 안 맞으면 여기가 이색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합봉을 해봅니다. 여기를 합봉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색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잘라서 합봉을 해서 이색이 나나 안 나나 확인을 해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에 이상이 없고 색상이 이상이 없고 이색이 안 난다 하면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색이 나서 합봉을 해보니까 문제가 된다 하면 그대로 반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척하고 그 원단 폭하고 재단 수량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게 어느 정도 더 이제 생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쇼테지가 날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모두가 이상이 없을 때 원단을 해단을 합니다. 예, 풀어서 방축 가공을 하고 되는데, 이 해단 작업은 내일 연단을 한다면 오늘 하루 전에 풀어서
이 자연 상태로 방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이 이렇게 롤로 감겼거나 묶여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장력을 받아서 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방축 가공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나중에 재단해서 옷을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어서 이런 하루 정도 전에 방축 가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이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붙여본다 그랬는데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원단을 이렇게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를 몇 개를 잘라서 이렇게 하나는 세탁을 안 하고 하나는 한번 빨아봅니다. 빨아서 이게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주는 기장이 이 폭방향은 대부분 원단들 잘 안 줄어요. 근데 기장 방향으로 잘 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 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기장이 100cm인데 5cm가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재가공을 보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2cm 정도 준다. 뭐 이럴 때는 이게 확실히 주는 거니까 그만큼 감안을 해서 패턴을 좀 길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잘라서 이렇게 세탁을 하고 스팀 아이롱으로 해서 수칙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물론 뭐 이 원단을 잘라서 시험 분석 의뢰하고 뭐 하지만은 그 시험 분석 다 의뢰하고 난 다음에 재단을 하려면 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시험 분석을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잘라서 세탁을 해봐야 된다. 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이염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작업을 단에서 이색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 다음에는 수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 원단을 요청 확인하고 재단 수량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해단을 하고 순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면은 그대로 반품을 내서 재가공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단을 58인치로 발주를 했는데 뭐 폭이 뭐 5, 6인치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마카를 넣어보니 이 재단 수량이 1000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한 700장밖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도 바로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반품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전에 해단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단하고 재단을 해야 되는데, 연단은 뭐냐 하면은 재단하기 전에 재단 다이 위에 원단을 까는 거예요. 그 나라시 하는 거예요. 적정한 길이와 높이로. 이 높이도 적정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칼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 그 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은 이 패턴 마킹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르는 걸 우리 재단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연단, 재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연단에는 손 연단과 손으로 그냥 우리 재래식 방법으로 까는 손 연단하고 기계로 까는 거, 기계로 완전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계 반자동 정도로 이렇게 해서 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는데, 우리가 보통 연단하는 매수는 이 싱글 저지처럼 얇은 거는 보통 한 50에서 80mm 정도 까고, 그 다음 더블 리트나 이런 자가드 원단이라든지 또는 그 폴라프리스라든지 이렇게 이 약간 그 두껍거나 뭐 헤어가 있는 이런 원단은 4, 50mm. 또 뭐 이보다 더 적게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손 또는 뭐 반자동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기계로 완전 자동 기계 연단을 하고, 이거는 이제 이 손 연단으로 손으로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손 연단, 기계 연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 연단을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재래식 방법이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깔아 가지고 이제 재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연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단할 때 요령은 어떤 결방향, 무늬 방향 등이 이게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원단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결방향이라는 거는 원단에 삭가, 약간 털이 있다든지 기타 이 털 삭가가 있으면은 이 털에 넘는 방향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단이 있으면은 이 털이 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다 하면은 이 한 방향으로 패턴을 넣어도 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응? 뭐 바지를 넣는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바지는 위에 그 밑에 좁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 로스가 좀 나더라도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럼 로스 적게 난다고 예를 들어서 로스를 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로스가 적게 나가있지만 이러면은 이 사카 방향이 이 방향인데 바지 양쪽 이쪽이 다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방향 또는 이게 어떤 무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가 이제 양쪽에 무늬가 있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데 이거를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색상이 이게 완전히 무늬 때문에 이색이 나서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원단에 어떤 그 결이 있다든지 또는 무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패턴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우선 연단부터 같은 방향으로 깔아야 된다. 원단을 한 번은 이렇게 저렇게 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장력이나 또 휘지 않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단은 대부분 손연단 할 때 양쪽에서 사람이 잡고 연단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당기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당기고 하면은 이게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장력 힘을 받고 해서 실제 재단을 해서 나도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만큼 옷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이 연단을 할 적에 이와 같이 장력이나 휘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저지 원단이 편직에서 돼서 나오면 염색 가공을 해서 텐터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텐터 가공이 대부분 반듯하게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핀을 잘못 꼽았다든지 뭐 어떻게 좀 틀어지고 하면은 원단 결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틀어진 거는 잘못 가공이 되는데 그러한 거를 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많이 틀어집니다. 이 니트라는 거는 Z형 원사를 많이 쓰는데 Z 방향으로 이게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는 그렇게 염색 가공을 해서 텐타를 또 쳐놓으면은 그게 잘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봉제를 해서 이리 나가면은 틀어져서 문제되잖아요. 세탁 같으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소비자가 가져가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실제는 세탁하고 나서는 한 1, 2cm 옆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다 입고 있죠. 이 공장에서 이 가공을 해서 들어오는 원단이 틀어졌더라고요. 틀어져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하니까 밑에를 맞추면은 위에가 틀어지고 또 위를 맞추면은 밑이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 이거 한 몇 절이 이제 불량이 나서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해서 받았는데 이와 같이 원단이 연단을 해보면 알아요. 틀어져 있나 안 틀어져 있나를. 이 원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올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평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의 사선으로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그걸 잘라서 옷을 만들면은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결 따라서 이렇게 옷이 변형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깔 때도 이렇게 나라시를 하고 연단을 할 때도 이런 점이 장력을 주거나 휘지 틀어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원단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단 시 검단 및 불량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단 상태를 최초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연단하는 공정입니다. 아까 이 저지는 이렇게 해서 롤로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단 검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단 상태를 최초로 확인하는 작업을 연단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 검단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단을 연단하면서 해보니 원단 불량이 이제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2, 3% 정도의 불량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마킹을 하고 마킹이라는 거는 여기에 뭐 이런 정도 결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킹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몸판이 이렇게 잘리면은 나중에 그 봉제를 할 적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빼내고 판가리를 하게 돼요. 잘라내서 판가리를 하도록 해주고 또 심하게 아주 이 부분이 많이 중간에 심한 불량이 많이 나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연단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이 약간의 부분 불량은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한 불량을 잘라내고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불량이 뭐 한 5% 미만 뭐 적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원단업체 얘기해서 추가로 원단을 받든지 뭐 아니면 그만큼 공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심할 경우에 뭐 5%가 아니라 뭐 10% 이상을 더 나와서 이건 도저히 이건 뭐 작업성이 없고 안 되겠다 하면은 캔슬해서 반품하고 다시 공급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은 프레스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재단기를 하는 게 있어요. 프레스를 한다는 거는 이런 조만한 작은 용품들, 이런 경우는 프레스를 하고, 의류같이 큰 이런 제품들은 재단기를 한다. 그래서 이 프레스 재단, 이런 같이 프레스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단을 넣고, 이런 여기 이런 촬영을 위에다 올려놓고, 원단 위에다가 이렇게 원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프레스에 넣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제품을 제가 이제 촬영 재단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면 요 조그만해서 요 애기들 신발 같은 경우는 이 손으로 기계 재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프레스 재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기 재단을 할 때는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형 넣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단에 직접 그려서 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런 재단지 위에 형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단에 직접 그려 넣거나 종이에 그려서 원단을 덮는 형태로 한다. 그래서 이 형 넣기를 할 때는 원단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형지 배열을 한다. 그러니까 로스 덜 나도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원단 올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형지 배열. 원단이 아무리 발라도 또 이 패턴을 삐딱하게 나보면 올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고, 원단의 결방향을 고려한 형지 배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단에 털이 있는 사카가 있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무늬가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무늬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패턴을 넣을 때 우선 위에서 밑으로 잘 넣어줘야 돼요. 가끔씩 저도 이제 그 착각을 하고 원단을 뒤집어서 까래가 사고를 한 적도 있고 해요. 그래서 방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단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하는데, 재단은 이런 재단기 재단을 이렇게 재단으로 해서 손 연단을 이렇게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의 어떤 그 재단.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기계로 이 패턴의 어떤 마킹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로 이제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단한다. 그래서 이게 기계 재단을 할 적에는 상당히 이게 기계가 칼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손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한 두서너 번 정도 손을 비워서 병원에 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손으로 재단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동으로 하는 거. 자동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이대로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런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단할 때는 천을 마킹 종이 함께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이 마킹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잘라줘야 된다. 그 원단이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재단기로 억지로 밀지 말아야 된다. 곡선 부위나 각이진 부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할 적 여기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좁은 부위에서부터 넓은 부위로 재단을 해라. 그럼 여기 이제 이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좁은 부위에 어깨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야 이제 됩니다. 여기서 하면은 이게 좁은 부분이 밀려가지고, 원단하고 같이 밀려가지고 이 어깨가 양쪽이 찐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깨부터 밑으로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서 양쪽 어깨가 대칭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봉제정 준비공정 또 연단 재단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다음 강의는 봉제 공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더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